서울의 명문대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 김복래는 이른 아침부터 고깃집 문을 열고 하루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도 복래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죠. 식재료를 정리하며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따스한 미소가 머물렀어요. 오늘도 학생들이 많이 올 테니 고기 양을 넉넉히 준비해야겠네요. 복래의 고깃집은 외진 곳에 위치했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보물 같은 곳으로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 거기에 복래의 따뜻한 인심까지 더해져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래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주었죠. 할머니, 오늘도 고기 맛이 정말 좋네요. 그래,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복래는 학생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을 보는 것처럼 학생들을 대했고 종종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서비스로 고기를 더 얹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년 오르는 월세였죠. 건물주 이만식은 복래의 가게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월세를 올렸습니다. 복래는 마진을 줄여가며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복래 씨, 이번 달 월세는 잘 준비해놨지? 이만식이 가게에 들어서자 복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이만식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말투에는 항상 거만함이 묻어났죠. 네, 걱정 마세요. 어제 통장에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지? 복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힘든 월세였는데 또 오른다니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복래의 고민도 깊어갔습니다. 월세를 감당하려면 고기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었죠. 복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대학가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내일도 학생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야지. 복래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켜내리라고요. 주말 저녁 복래의 고깃집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게 안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복래는 쉴 새 없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고기를 구워주고 반찬을 채워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할머니, 여기 소주 하나 더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건물주 이만식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복래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느 자리로 안내해 드릴까요? 저기 구석에 있는 큰 테이블로 해. 이만식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복래는 묵묵히 그들을 안내했어요.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이만식 가족은 곧바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삼겹살 특으로 가져와. 복래는 서둘러 최상급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 이만식의 테이블에 가져다 주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고기를 특이라고 가져오는 거야? 질이 형편없네. 이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학생들이 그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고기로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복래는 급히 고기를 받고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식의 불평은 끝이 없었어요. 야, 이거 상한 거 아냐?
냄새가 이상한데? 다른 테이블에서 바쁘게 일하던 복내는 호출벨 소리에 다시 이만식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매장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복내는 혼자서 모든 테이블을 감당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복내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동안 이만식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비스가 이 모양이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지. 월세 올린 게 아깝네. 복내는 그의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모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만식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계산대를 지나쳐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복내는 빠르게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드신 것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뭐, 내가 여기서 밥 먹는 거 공짜 아니었어? 혼자 오셔서 간단히 드셨을 때는 몇 번 대접해 드렸지만 오늘은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2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복내의 말에 이만식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 덕분에 여기서 장사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이 정도도 못 해준다고? 월세 바로 올릴까? 그의 모욕적인 말에 몇몇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그들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어요. 학생들, 괜찮아요. 사장님, 저희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시죠. 복내는 결국 이만식 가족의 식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한다니.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오자 복내의 고깃집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피해 따뜻한 고기 향이 가득한 가게로 학생들이 모여들었죠. 이날도 복내는 평소처럼 정성을 다해 고기를 구워주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힘드시죠? 건물주가 또 월세 올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한 단골 학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복내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어디 가겠어요.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내 낙인데. 그렇게 말했지만 복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이만식으로부터 받은 통보 때문이었죠. 다시 월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인상액은 복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어요. 문득 가게 문이 열리고 이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복내에게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새 계약서야. 다음 달부터 적용될 월세 확인해봐. 복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요. 저희 가게 수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럼 나가. 올린 월세 못 내겠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지? 이만식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어요. 복내는 당황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내일까지 결정해. 이만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가까이 지켜온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 후 복내는 결국 가게를 비웠습니다. 마지막 날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아쉬움을 표했어요. 할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요. 복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가게를 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만식의 아들 대식이 그 자리에 새로운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메뉴와 인테리어는 복내의 것과 거의 동일했어요. 하지만 가격은 훨씬 비싸졌습니다. 아버지, 왜 손님이 이렇게 안 오는 거죠? 위치도 좋고 대학가인데. 대식은 한가한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만식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죠. 장사는 원래 그런 거야. 기다려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있을 때 북적이던 가게는 이제 한산했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비싸졌고 무엇보다 복례의 인심과 정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만식의 건물 맞은편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커다란 간판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이만식은 그것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만식 건물 맞은편의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만식은 창문을 통해 공사 현장을 지켜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저기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봤어? 이만식이 아들 대식에게 물었습니다. 대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상가 건물이라던데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장사 방해만 안 하면 좋겠군. 이만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건물에서 운영하는 고깃집은 여전히 손님이 적었습니다. 복례가 있을 때처럼 학생들이 몰려오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가격을 올린 것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 방식이 문제였는지 이만식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먼지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 않는 거야. 완공되면 다시 잘 될 거야. 이만식은 자신을 위로하며 건물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엄격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월세를 올리고 조금이라도 지불이 늦으면 독촉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이만식은 개의치 않았어요. 건물 공사가 완료되고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만식은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복례상가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설마 그 할망구가? 다음 날 아침 이만식의 사무실로 한 세입자가 찾아왔습니다.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 씨였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달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만식은 당황했습니다. 최 씨는 10년 넘게 그의 건물에서 장사를 해온 오래된 세입자였어요. 저기, 사정이 생겨서요. 최 씨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세입자가 찾아와 같은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세입자들이 줄지어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만식은 처음에는 너희 아니어도 내 건물에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 많아. 라며 배짱을 부렸지만 세입자가 모두 떠난다고 하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월세를 내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세입자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이만식의 건물은 아들의 고깃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공실 월세를 파격적으로 내렸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저렴한 월세인데 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만식은 어느 날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맞은편 복내 상가에는 그의 건물에 있던 가게들이 모두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 씨의 식당, 1층의 제과점, 3층의 학원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복내의 고깃집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만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즉시 복내 상가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복내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이만식은 상가 입구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이만식은 더욱 화가 나서 복내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만식은 분노에 찬 발걸음으로 복내의 고깃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고기 냄새와 함께 활기찬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복내는 평소처럼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만식을 보자 잠시 손을 멈추더니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다 알고 왔어. 내 세입자들을 빼돌린 거 내가 한 짓이지? 이만식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복내는 차분하게 주방으로 이만식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시죠.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복내는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식은 앉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언제부터 이딴 짓을 계획한 거야? 내 세입자들을 다 빼가다니 정말 치사하군. 복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세입자분들을 빼간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죠. 거짓말 마. 내가 뒤에서 꾸민 거잖아. 복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들어보시겠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녹음기를 틀자 이만식과 그의 아들 대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할망구는 말이야. 누구 덕분에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걸 알면 내 말에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따박따박 대들어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대식아, 너가 여기 고깃집 해볼래? 제가요? 뭐 이렇게 장사 잘 되면 누가 해도 잘 될 것 같은데요? 그치? 이렇게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월세 조금 올렸다고 죽는 소리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너가 해라. 근데 이렇게 잘 되는데 나가라고 해서 곱게 나갈까요? 괜찮아. 월세를 좀 세게 올리면 되는 거야. 그건 걱정 말어. 녹음이 끝나자 이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녹음을 들은 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복내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땅과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맞은편 땅이 매물로 나와 있었죠. 저는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그 땅을 샀습니다. 이만식은 놀란 표정으로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제가 30년 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건설업체 사장이에요. 그 아이가 많이 도와줬죠. 복내의 말에 이만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복내가 그저 가난한 노파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사실 더 저렴한 땅도 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과 사장님의 세입자분들이 눈에 밟혀서 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곳에 건물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세입자분들에게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첫 1년은 월세 반납, 그리고 이후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요.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만식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에 휩싸여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 주방 문이 열리고 몇몇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최 씨를 포함한 옛 세입자들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소리가 꽤 크게 들려서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당황한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의 건물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례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너희들도 이 계략에 가담한 거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잘 대해줬는데. 이만식이 소리쳤습니다. 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대해주셨다고요? 매년 터무니없이 월세를 올리시고 건물 수리는 제때 해주지 않으시고 저희가 왜 떠났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다른 세입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만식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세입자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스스로 온 것뿐이에요. 복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식은 갑자기 화를 내려다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불법이야. 내 건물 앞에 일부러 같은 상권을 만들어서 영업 방해를 한 거라고. 이만식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자 복례 옆에 있던 한 남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복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만식 씨?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뿐입니다. 복례의 또 다른 아들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 무전 취식을 하시고 부당하게 월세를 올리신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복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만식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학생들과 이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복례의 말에 최 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만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방을 나와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그는 자신의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활기차게 영업하던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건물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반면 복례에 상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날 밤 이만식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결과가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복례의 상가가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만식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만식은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출금 상환 날짜가 다가왔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금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떠나고 아들의 고깃집마저 장사가 안 되면서 그의 재정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만식은 간절히 요청했지만 은행 측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식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건물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리의 상가는 여전히 활기찼고 그의 건물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겠구나. 건물을 팔아야겠다. 이만식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모든 것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 잃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건물 매각을 시작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없는 건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문의를 했지만 모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건물만 장사가 안 되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죠. 중개업자의 말에 이만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이만식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매각 당일 이만식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가게들과 텅 빈 복도를 지나면서 그는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한때는 이 건물이 지역의 중심이었고 그는 존경받는 건물주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만식은 마지막으로 복리의 고깃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복리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깃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고기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복리는 여전히 학생들을 위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만식을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까요? 이만식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잠깐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복리는 다른 직원에게 잠시 자리를 부탁하고 이만식을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마주 앉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행동들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리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만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복리의 눈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이만식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만식은 힘없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봄이 찾아온 서울의 대학가는 새로운 학기의 시작과 함께 활기를 띠었습니다. 복리의 상가는 이제 지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복리의 고깃집은 특히나 인기가 많아 저녁 시간이면 항상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만식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매각한 건물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리모델링 중이었고 이 지역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종종 창밖으로 옛 건물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복례는 이른 아침부터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정리하고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른한 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복례가 이만식에게 들려주었던 녹음을 건네준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복례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학생. 덕분에 많이 편해졌네. 복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복례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큰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복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화가 났었단다. 내가 열심히 일했던 곳을 그렇게 빼앗기다니. 하지만 곧 깨달았지. 화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사실을 평생 장사하며 배웠거든. 이 건물도 마찬가지였어.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지. 민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옛 고깃집 모습과 학생들, 그리고 세입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게는 이런 추억들이 가장 큰 재산이란다.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래 남는 법이니까.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예전에 이만식의 건물에서 장사하던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한 번씩 복례의 고깃집에 모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복례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최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복례는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한 시간, 복례는 상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학가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가게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 그리고 저 멀리 이만식의 옛 건물까지. 이만식 씨, 잘 지내고 계시려나? 복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그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그녀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저녁이 되자 학생들이 다시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활기찬 발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고깃집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행복, 모두가 배부른 세상. 이것이 바로 복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가치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행복한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웃사랑과 공동체 정신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가치는 이 대학가를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